자, 2024년 5월 26일 목요일이래요. 월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67편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망클자 정다빈 PD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현 시점에서 홈에서 6연전 중에 5승을 했는데도 꼴찌에 머물고 있는 롯데 팬 성인수입니다. 요즘 위쪽 공기는 좀 어떠세요, 다빈님? 저희는 위에 좀 어때요가 아니라 저희는 시즌 초반부터 쭉 1등이었기 때문에 진짜 재수없다. 죄송합니다. 요즘 좀 많이 지던데? 아, 요즘 좀 많이 졌어요. 그래서 어이없네요. 1분 전 롯데자이언츠에서 알림이 왔네. 채팅하죠. 진짜. 네. 좀 차이가 나는 1등이었다가 이제 이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져서 한 3연패 정도 하면은 이제 한 4등 정도로 바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낭떠러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시되면서 1등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언제 이렇게 날아갈지 모른다. 그런 상태입니다. 롯데는 일주일에 5경기를 지지난주도 그렇게 이겼는데 그래도 꼴찌가 되는 신기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화병이 걸 것 같네요. 자, 댓글이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리뷰 관련해서는 댓글이 많이 안 달리는 편인데 다른 스테이지에 비해서 달린 것들이 있어서 좀 찾아왔습니다. 다빈님 하나 읽어주시죠. 네, 다타601님이 데이터6겠네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붙여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이 편지 편에 이제 달아주신 댓글인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작가님들은 잘 몰라서 매번 표지만 보고 고민했는데 방송 듣고 시리즈 모두 구입했습니다. 원래 단편을 좋아해서 그런지 다 재밌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새 책이 나오면 계속 구입할 것 같아요. 요즘 만화 클래식 방송 덕에 만화책 많이 구입합니다. 라고 너무 감사한 댓글을 달아주셨고, 시리즈는 아마 이 3권 시리즈가 있잖아요. 여자력 인점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이 편지가 도착한다면? 그게 세 번째잖아요. 그 길로 갈 바엔. 그 길로 갈 바엔. 그렇게 3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다 좋은 책이고 시리즈가 많이 사주셔야 새 시리즈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댓글입니다. 요즘 만화클래식 그 팟캐스트 팟빵 댓글에 이분 지분이 꽤 높아요.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거의 모든 방송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처럼 하고 계신 것 같고 오늘도 또 하나 달아주셨던데 아마 다른 스테이지에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댓글은 이제 루이스 문님께서 김소희 작가의 먼지행성 관련해서 먼지행성, 가족, 환경,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김소희 작가님 작품 정말 좋아하고요. 김소희 작가님도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제 공지가 나갔으니까 김소희 작가님이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 오프라인 페어에 참여하세요. 책을 들고 같이 참여하실 거기 때문에 루이스 문님 책을 들고 오시면은 사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바로 공지를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사이드비가 큰 일을 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2024년 2024 하고 싶은 만화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드비가 과거에 2001년에 이제 하고 싶은 만화전이라는 2021년에 하고 싶은 만화전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거기서 좀 더 발전된 디벨롭된 형태로 북마켓, 작가 토크, 미디어 공개 방송 등의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핫플레이스 성수에서 진행되는 이번 페어에 또 북마켓에 참여해 주실 작가님들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 참가 신청서 안내 사항을 모두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관련해서는 유튜브도 그렇고 팟빵에도 공지사항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참여하시고 싶은 작가님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작가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나는 독자로서 거기 참여하고 싶다. 언제 해요? 이런 것들은 아마 10월 말에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따로 나중에 공지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10시에 지금 녹음하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새네. 자,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SWA 서울 웹툰 아카데미 아시죠? 여기서 2학기 편입 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만화클래식 패널이신 박이나 만화평론가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이재민 평론가가 전임 멘토로 계신 SWA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서 7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웹툰 관련 교육으로는 꽤 높은 퀄리티 교육을 자랑하고 있고 대학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산업에 맞춰서 곧바로 대응 가능하게 진행되는 곳이니까요.
링크들 역시 공지사항에 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한번 다비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몰랐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660명에서 정체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요 정도에서. 유튜브라고 하면은 만화 클래식하고 웹툰이스타 그리고 길티와 플레저라는 콘텐츠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저희 사이드비 채널 유튜브를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매번 방송에서 유튜브로도 들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600명대에서 약간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이 좀 잘 되면 저희가 앞으로 하려는 많은 일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과 공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조금 분량이 있어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리뷰 코너는 이제 이달의 출판 만화와 함께 진행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 부설 만화문화연구소는 창작자, 평론가, 교육자, 기획자 등 만화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만화문화연구소의 선정위원들이 작품을 읽고 추천과 토론을 통해 최종 선정작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이달의 출판 만화입니다. 그래서 매달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지난달에는 이제 먼지 행성 소개시켜 드렸는데 조금 텀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매달 초에 웬만하면 발표가 나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은 앞에 좀 녹음 떠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먼저 이렇게 올려드리고 들으시라고 올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월말로 밀리게 됐는데 6월에는 또 6월 초에 리뷰 코너에서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월에 출판 만화 조금 늦었지만 5월에 출판 만화 4작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비님 한번 어떤 작품이 선정된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자벨 보티안과 갈리에 작가의 그 논리 이상한데요 라는 작품이 하나 소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바탄 작가님의 언니의 친구라는 작품, 저희 또 사이드비 만화 사격클럽에서 언급이 한번 됐었던 작품이죠. 네, 그 맞습니다. 작품도 이제 선정이 되었고 네. 파트릭 슈페트의 최은희와 괴물들이라는 작품이 같이 이거 엄청 골 때리는 작품인데. 선정이 되었고 저는 아직 안 읽어봤어요. 네. 네, 그리고 코이나타 마루코 작가의 아카리라는 작품이 마지막으로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작품 선정되었고요. 4작품 관련해서 이제 책 소개 알라딘에서 찾아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이자벨 보티안과 갈리의 그 논리 이상한데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다가 기분이 상해버린 적이 있나요? 상대가 거침없이 반박해서 나는 우물쭈물 아무 대꾸도 못하면 다른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분명 내가 말싸움에서 이긴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말이 사실이었나?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나? 싶어서 찝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느 쪽이든 토론이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이 책은 우리가 논쟁을 벌일 때 흔히 어떠한 논리적 편향과 오류가 일어나는지를 역사적 예시와 비유를 들어 재미나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잘 피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준다고 하니 비판적 사고의 요정을 따라서 신나게 여행하다 보면은 어느덧 여러분도 비판적 사고의 달인이 되는 이자벨 보티안과 갈리 작가의 그 논리 이상한데요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딱 봐도 이재민 평론가와 박인하 이사장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두 분이 이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신 코멘트가 있는데 이사장님은 비판적 사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라는 말풍선이 이 만화가 재미없는 지식 만화라 생각하게 했다. 이 책에서 비판하는 인지 편향이다. 정치, 사회, 미디어를 비롯해 친구, 가족과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이성과 반지성, 궤변과 음모론의 모든 원천을 하나하나 이야기한다. 이 책이 전 국민의 교양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게 멋지게 써주셨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평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에서 이달의 출판 만화 검색하시면 알라딘이 바로 상단에 떠요. 거기 네. 들어가시면 매달 선정 작품들 관련해서 뜨고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엔 표지들이 다 떠 있는데 매달 게 이제 리스트업 돼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 곧바로 알라딘에서 구매할 수 있게 연결돼 있습니다. 다음 작품도 좀 소개해 주시죠, 다비님. 네, 다음 작품은 빅금에서 나온 바탄 작가님의 언니의 친구라는 단편집인데요.
이 단편집 언니의 친구에는 첫사랑과 연애에 애틋하고도 서투른 순간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사랑에 처음 눈을 뜬 소녀, 평범함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20대, 과거의 잔상을 품고 살아가는 30대까지, 여동생, 언니, 언니의 친구, 그리고 다시 여동생의 시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점차 자욱했던 연기가 거치며 잊지 못한, 잊고 싶지 않은 사랑의 기억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신인 작가 바탄, 일본어입니다. 유려하고 탄미적인 그림과 이를 탄탄히 뒷받침하는 연출과 스토리가 특장점으로 일본 현지에서도 단편집과 장편을 여러 출간하며 주목받고 있다. GL은 물론 장르를 넘나들며 여성들 간의 미묘한 관계와 감정을 예리하고도 산뜻하게 포착하는 작품들을 다수 집필하여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언니의 친구 같은 경우는 문학동네 신규 만화 브랜드 빗금에서 선보이는 세 번째 작품으로 저자만의 독특한 감각으로 빚어진 본작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여운을 주는 이야기를 갈망하는 독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업로드된 사교클럽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작품인데요. 뭐랄까 이 취향을 탄다기보단 그냥 내가 이 취향에 맞춰서 보면 좋은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설명은 사교클럽 때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좋은 만화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 페이지만 봐도라도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요. 파트릭 슈페트의 최은희와 괴물들. 이거 정말 골 때리는 작품인데 네. 아모르문디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최은희와 괴물들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납북 사건의 주인공인 영화배우 최은희와 신상옥 감독의 납북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아마 이제 우리 세대 때도 그냥 가물가물하게 전설처럼 내려오던 네. 건데 1978년 최은희는 대형 영화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 홍콩으로 향하는데 당시 한국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영화 작업을 가장한 납북 계획이었던 겁니다. 근데 북한의 차기 지도자이자 영화 강이었던 김정일이 최은희를 너무 좋아해서 납치를 지시했고 그녀는 북한 공장원들의 치밀한 덫에 걸려들어서 결국에는 납북되게 되고 이후에 그녀를 찾아 홍콩으로 찾아온 신상옥 역시 납북되게 됩니다. 둘은 이거 실화죠? 네, 실화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중요한 건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실화를 독일 사람이 만들었다는 네. 겁니다. 이 만화의 원제는 독일어로 최여사와 괴물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막 써 있는데 어차피 내가 못 읽으니까 네. 그냥 이런 뜻이다 독일어로는. 그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독특하게도 독일 작가의 창작품이며 우연히 납북되어 찍은 영화 불가사리를 본 그래픽 노블 시나리오 작가 파트릭 슈페트가 불가사리 설화와 최은희, 신상옥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작업을 시작했고 주목받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쉐리 도밍고에게 협업을 제안하여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022년이요? 2022년 베르돌트 라이빙어 재단의 코믹북상을 수상했다고 하고요. 2023년 국제 보덴 호컨 뭐라 읽어야 돼? 국제 보덴 컨퍼런스. 스폰서십 어워드 코믹북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어렵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재민 평론가님이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문제적인 것과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간혹 이걸 혼동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만든 문제적 시대에 살았던 최은희라는 인물을 독일 사람들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보는 작품이라고 평을 남겨주셨고 네. 저는 이거 약간 흥미가 완전 가가지고 네. 이거는 한번 읽어볼 것 같아요. 이거 언젠가는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요즘 만나기 힘든 만화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만화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열심히 이제 기획을 하셔서 만드는 그런 만화도 있는데 우리가 실화 베이스에 네. 뭔가 가다가 만나게 되는 서사가 있는 그런 다큐 같은 그런 만화도 좀 필요한데 그런 지점에서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런 작품이라서 굉장히 흥미도 저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봤고 안에 그림이나 이런 것들 보면 더 골 때립니다. 그래서 한번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고요. 특히 한국인 이야기인데 이제 독일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특이한 점이 있다. 자, 다음 작품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다비님. 네, 다음 작품은 코이나타 마루코 작가의 아카리라는 작품인데요. 네. 아내와 사별하고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늙은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 카가리에게 생이별했던 손주 아카리가 찾아온다.
두 사람은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을 통해 서로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데 제24회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만화 부분 우수상에 빛나는 담장한 미용실의 작가 코이나타 마루코가 그리는 고독한 두 사람의 만남을 담은 작품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독특한 소재와 나이를 뛰어넘은 현실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작품이 5월에 선정작이 되었는데 이번 달에 녹음해놓은 편들이 많아서 조금 늦어졌지만 이번 달에도 재밌는 작품들, 특히나 좀 독특한 작품들이 많이 선정되어서 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쭉 사셔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이 중에서 코이나타 마루코 작가의 아카리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 속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네. 곧바로 본문 내용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 책 속에 이제 등장하는 워딩이라서 그런데 혹시 다빈님은 고독하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한번 되게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무어지려는 건 아니고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별로 그렇게 단어의 정의를 그러니까 여기죠. 어떤 것을 보고 고독하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고독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은 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 표준국어 대사전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네. 1번에는 이제 고독 딱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외롭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단어의 뜻풀이가 되고 있고 2번이 달려있는데 2번에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 제가 정확하게 긁어온 거예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참으로 구시대 적이라 정정이 되면 좋겠다 싶은 항목이지만 이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상대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 만화에 나오는 할아버지 카가리라는 할아버지하고 아카리는 고독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이번 정의는 몰랐어요. 전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얼핏 과거에는 알았는데 지금 까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생소한 정의 결과긴 한데 저는 이제 고독하다는 단어를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작품이 어디였냐면 영화 혹시 내부자들 보셨나요? 내부자들은 봤죠. 내부자들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경영 아저씨가 마지막에 그 혼자 여관방에서 술을 엄청 먹으면서 졸라게 고독하구만 막 이러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 이게 정말 저 사람이 지금 고독한 상태다 이렇게 느꼈는데 저는 살면서 제가 내린 정의대로는 고독한 느낌을 받아본 경험은 아직 없어요. 근데 저는 고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교류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회사에 나오면 사람을 만나고 뭐 어디 나가면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조차 안 되는 인간의 교류가 완전 진공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이 고독하다라는 걸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외로움이랑 저는 다른 것 같다고 느껴요. 그래서 외로움을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또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 표현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고독함이라는 거는 완전 좀 피지컬적인 현실적인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 그런 걸 좀 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다 보니까 이 책 속에 등장하는 고독하다는 것이 평소 저의 정의랑은 좀 안 맞아서 저는 그냥 외로운 상태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두 인물이 사회적으로 연결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 작품인데 그래서 여튼 이 작품이 우리에게도 뭔가 사적 외로움을 철저하게 느끼는 인간들이 그 사실이 아니어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그 지점이 좀 흥미로운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는 흥미를 얘기를 하자면 초반을 봤을 때는 너무 평범한 내용인데 별로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아카리의 비밀이 되게 초반에 드러나는데 네네. 그 부분을 보고 나서부터는 좀 흥미가 생겨서 열심히 봤고 일단 이 만화에서 카가리 할아버지는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겪고 외로워져서 자기 발로 개인적인 고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카리는 이미 사회적인 고독 속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지자면 아무 연관이 없는 두 인물을 약간 이 만화에 나오는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를 세공하듯이 좀 붙여서 고독의 층위를 더 다양하게 보여준 것이 저한테는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 분량 문제인지 아니면 의도를 한 것인지 아카리하고 할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음.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음. 그 살짝 정보값이 뿌옇게 되어 있는 느낌이 작화나 어떤 작품 분위기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다 사연이 있었겠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이게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여정 씨랑 김고은 씨가 출연했던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랑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뭐랄까 만약에 제가 20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제가 이 작품을 봤다면은 뭔가 진실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사실이다, 사실이지 뭐 않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불편하게 느끼면서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 때는 되게 선명한 걸 좋아하잖아요. 뭔가 20대 초반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해서 네. 제가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뭐 할 때마다 뭔가 뿌연 느낌이 들어서 뭘 볼 때마다 이게 명확했으면 좋겠고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30대 후반쯤 돼서 보니까 뭐랄까 서로만 합의가 된다면 그리고 주변에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 사사로 그리고 그게 사사로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두 사람만 행복하다면 이게 굳이 사실이 아니어도 진실이 아니어도 과연 그게 나쁜 일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혹은 경험이 많이 쌓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기분을 들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들게 네. 만드는 작품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굳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사연이 있었겠지 다 서로에게 그리고 그 사연을 아예 짐작하지 못하게 만들진 않잖아요. 맞아요. 보여줄 건 보여주죠.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안 보여주는 건데 약간 이야기의 생명은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 작품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런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연이 뭔지는 알 수 있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뭐랄까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작가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게 팩트다 아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뭔가 서로가 굳이 완벽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서로가 합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마지막에 저는 중요한 연출이 하나 있잖아요. 딱 한 네. 장면만 그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좀 느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마지막에 정리가 좀 안 되네. 네. 저는 아카리의 비밀이 밝혀지는 구간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손녀가 생각보다 할아버지의 근처에 있었다는 점인데 그래서 아카리가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약간 스쳐 지나가 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모종의 치유를 겪었으니까 겪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작품이니까 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군요. 여기서는 다비님처럼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느끼는데 어쨌든 이게 2022년이죠. 4월 11일 업로드된 만화 클래식 144편 망가다 시간에 우리가 이 코이나타 마루코 작가의 담장한 미용실이라는 작품을 소개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코이나타 마루코 작가가 아마 작화만 했을 거고 스토리는 다른 작가님이 써주셨죠. 원작이 있었던 네네. 거죠. 근데 이게 벌써 저희가 망가다를 진행한 지 2년이 지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년밖에 안 됐나요? 네. 한 5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튼 그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그 담장한 미용실을 보면서 네. 이야기의 결말이 좀 납득되지 않는다. 결말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이 작가가 계속 성장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빨리빨리 다음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작업한 아카리란 작품은 그때에 비해서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그때랑 또 자기가 직접 스토리를 써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국내 출간되어 있던 담장한 미용실보다 훨씬 더 잘 정리돼 있고 깔끔해서 그림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작가가 성장한 것이 보여서 되게 이렇게 독자로서 쭉 보면서 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엔 더 성장할 것 같다. 다음엔 더 성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 팔로잉하기에도 굉장히 지금 초기 작품들이니까 단편들만 하고 계신 거니까 네. 팔로잉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작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작가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사서 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담장한 미용실보다 이 작품이 더 좋았던 것 같고, 이번 작품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그 할아버지하고 아카리 얘기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히노 아카리의 아버지가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이 떨어져서 사는 게 가족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 말을 실천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에서 드러난 이혼 가정의 어떤 단편만 보았을 때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약간 할아버지나 다른 가족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못했다고 해야 할지, 소통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야 될지, 그런 상태에서 관계가 단절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한편, 딱 그 아버지가 한 그 말, 떨어져서 사는 게 도움 될 수도 있다라는 말만 놓고 보면은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사람들이 이거를 되돌릴 수 없어지기 전에 좀 빨리 깨닫고 빨리 좀 속고해보면 좋을 텐데 라는, 되돌릴 수 없을 건 또 뭔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얘기하고 만화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아카리를 함께 떠올려 보면 어느 쪽이 더 할아버지, 카가리 할아버지의 가족에 가까운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화가 이미 어느 정도 답을 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근데 네. 그 지점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미 다른 작품에서도 되게 많이 다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요? 네네. 네네, 그쵸. 그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혈연으로 이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같이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다 라는 지점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다 납득을 하고 이 작품을 보는 것 같아서, 보다 보면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답답하거나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또 저는 이 작가의 그림이 너무 좋아요. 저는 얼마나 좋냐면, 제가 그림 보고 우와 하라고 생각했던 작가가 최근에 한 2명 정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작가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워딩으로 자주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림체만으로 이미 서사를 품고 있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림만 봐도 이 그림체로는, 이 그림체의 주인공이 울고 있으면 나도 슬프고, 이 그림체의 인물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는 그림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사석에서 늘 그렇게 말해왔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작가님이 역시 이 그림이 너무 그림이 품고 있는 그 느낌이나 감수성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네. 일러스트 작업도 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래서 이분이 인스타그램을 제가 찾아봤더니 인스타그램에 이제 개인 사이트도 링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 가봤는데 일러스트 기반으로 작업돼 있는 그냥 한 장의 그림들도 되게 많고, GIF 형태로 애니메이션 작업들도 이제 해놓으신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먼저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이게 제가 조사한 게 맞다면 아카리라고 하는 게 단편 만화인데 이 단편이 5번째 작업이에요. 벌써. 꽤 많이 하셨네요. 네, 앞에는 근데 표지들만 봐서 제가 네네. 이게 일러스트 북인지 일러스트 화보집인지 만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왠지 표지의 그 주인공이 그냥 일러스트를 위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서 5번째 작품인 것 같긴 한데, 작업하면서 서서 이게 서사를 잘 다듬는 것도 좀 자연스러워지시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을 지금 점점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어떤 작품을 낼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최근에 아카리 말고도 또 일본에선 일러스트 집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그것도 그림이 좋더라. 멋지겠죠. 빛이 막 그래서 국내에서 못 사겠지. 짓고 하면 돼요. 안 되는 건 없고 모든 건 의지의 문제다. 작가한테 한 DM을 넣어볼까? 인스타가 직구를 하세요. DM을 할 게 아니라. 인스타가 생각보다 작가님이 그렇게 막 홍보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700명? 사이트가 있으면. 인스타에서는 한 700명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아는 그런 팔로잉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품 스타일이 뭔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구매를 하고 그럴 스타일은 아니시다 보니까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여튼 이런 단편 작업들을 하면서 작가님이 계속 뭔가 조금씩 있었던 작품의 틈 같은 것들이 메워지는 작품들을 점점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작가고,
그래서 이 작가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들을 리는 없겠지만 네. 이제는 당신의 장편을 보고 싶다라는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긴 서사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러니까 네, 네. 다이렉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장편이면 이제 다양한 서사들이 더 등장하겠죠. 그런 서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켰을 때 이 작가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뿜어낼까, 어떤 연출로 뿜어낼까가 너무 궁금해서 빨리 장편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분명 이 정도 되는 작가면 일본에서는 장편 비드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출판사에서 라는 생각이 있고 진심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혹시 뭐 관련해서 더 떠오르는 생각 얘기하다 보니까 더 떠오르시는 생각이나 뭔가 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떠오르는 생각이요. 네. 컬러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표지 그림도 그렇고 네. 이게 보시면은 이 만화에 컬러가 들어간 페이지가 딱 하나 있는데 그 페이지에서 진짜 이제 그거죠. 그림만으로 압도되는 그 느낌이 되게 잘 사는 게 뭐 선화 그 채색 안 돼 있고 그냥 선화를 봤을 때도 좋은 그림이지만 컬러를 입혔을 때 좀 확 살아나는 그런 작화를 가지신 분인 것 같다. 그래서 각 작화 얘기를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해보자면은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작가가 선언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봐, 이제 비로소 이 두 사람이 따뜻해졌어. 이제 비로소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했어라고 하는 선언하는 마지막 장면 같아서 그런 지점에서도 좀 압도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를 컬러풀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그리고 소재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거를 쓴 것도 좀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거기가 아니고 그냥 모르는 분야인데 이제 그래도 조사를 많이 하셔서 이만큼 나온 어떤 디테일들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관한 디테일은 되게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계속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저게 저러면 저렇게 썰린다고? 유리 자르는 거. 저게 저렇게 유리가 썰린다고? 저렇게 잘린다고? 저 잘리는 영상을 몇 번 본 적 있는데 되게 잘 잘려요. 깔끔하게.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재밌겠다는 생각이랑 왠지 내 그림체랑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다양한 지점에서 재미를 준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만화가 협회 사나이 만화문화연구소와 알라딘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달의 출판 만화 5월의 선정작 소미미디어에서 출간된 코이나타 마루코 작가의 아카리라는 작품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작가님 저는 이제 당신의 장편을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 굉장히 우울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팀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축구팀 감독님이 9년 만에 이제 팀에서 나가게 됐어. 9년 만에 나가신 거예요? 진짜 명장이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감독들이 마지막에는 계속 꾸준히 하다가 잘 안 돼서 경질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클럽 경질이나 막 자진 사퇴하고.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잘 하더라도 그 시즌에 성적 부진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어떻게든 그런 경질이 아니고 이제 모든 걸 이뤘어. 시즌마다 들 수 있는 트로피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팀에서 들 수 있는 트로피를 9년 동안 다 들었거든요. 네. 그 모든 트로피를 다 든 게 아니고 당연히 떨어진 트로피도 많지만 모든 종류의 트로피를 한 번씩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본인은 약간 이제 에너지가 소진되고 힘들어지는데 구단에서는 이 감독을 못 자르는 거야. 너무 레전드 반열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팀이 약간 붕 뜬다는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나 이번 시즌까지만 하고 그만둘게 라고 하고 마지막 경기를 홈 구장에서 하는데 박수 받으면서 그만뒀어요. 멋지게 그만두셨네. 근데 그런 감독이 없거든요. 진짜 없죠. 정말 없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고. 근데 그걸 보면서 9년 동안 이 사람이랑 마치 연애하듯이 주말마다 내가 새벽에 치킨을 먹으면서 열심히 경기를 보고 내 일주일의 원동력이 되고 막 그 관련된 팬클럽 펍에 찾아가서 같이 응원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슬프다. 슬픈 상태인데 네? 자식들이 제가 유일하게 보는 잘하고 있잖아요. 두 개의 스포츠에서 요즘에. 그러고 있어서 요즘 계속 우울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우울함을 또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만화를 발견해서
요즘 정말 열심히 또 읽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 작품은 이제 다비님은 뭔지 표지가 보이실 텐데 요 얘기 하려고 결국은 빌드업한 건데 조만간에 요것도 한번 다루기로 하고 네. 이것도 한번 만화클래식에서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월에 이달의 출판 만화 선정작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비님. 감사합니다.